이번에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뭐 날라갔다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도 엔비디아밖에 없었죠. 엔비디아와 그리고 엔비디아 영향권에 있는 종목과 증시만 강세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다우가 약보합 정도였는데 S&P 500이 플러스 1.58% 한 주간, 나스닥이 플러스 3.2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5.8% 상승이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나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난주 미증시에서는 5월 CPI가 발표가 됐고 FOMC 회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FOMC 회의 결과에서는 좀 매파적인 어떤 기류가 좀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CPI 같은 경우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화됐지만은 여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역시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 관련주가 강세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엔비디아가 한 주간에 플러스 9% 무려 상승을 이어갔고, 그리고 AI 모멘텀과 실적 발표 때문에 브로드컴이 플러스 23%, 어도비가 12% 플러스, 오라클이 플러스 10% 등등 해서 AI 관련주가 증시를 이끌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애플이 8%, 마이크로소프트가 4% 등의 빅테크 주가 역시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반면에 다른 섹터는 거의 대부분 한 주간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영향권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플러스 2.9% 플러스 6.5% 상승하면서 거래소 증시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코스닥은 테마주만 넘치는 모습 때문인지 제자리 걸음이었죠. 자, 외국인이 지난주 코스피에서 2조 3천억을 샀는데, 많이 샀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조 9천억이었고요. 나머지 현대차와 기아가 3억 3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4개 종목 위에는 집중됐다는 모습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의 특권 같은 경우는 늘지 않는데 신용융자는 늘어나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우리 증시가 얼마나 단기 매매에 치중하고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문제점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ADR 지표가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 종목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좀 왜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난주는 일부 가스 관련주의 급등, 또 화장품, 식음료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주가 안정적인 모습, 또 애플 관련주의 변동성도 특징적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한산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빅 이벤트도 많이 없고 뭐 증시가 하루 쉬어가기도 하고요.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요. 증시 일정도 같이 짚어주시죠. 예, 일정은 많지만 큰 건 없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뭐 제조업 지수, 소매 판매,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 또 중국 쇼핑 행사가 있고요. 또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있고, 또 호주와 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5월 소매 판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 거기다가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가 균형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계속될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소매 판매 정도만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 뭐 방향성 어떻게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예, 국내 증시는 사실 뭐 일주일이 아니라 당장 내일 지수가 어떻게 될지,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도 가늠하기 힘들죠. 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는 뚜렷하지만은 코스닥에서는 작은 종목에서는 단기 매매만 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수급 같은 경우도 국내 수급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모두가 해외 증시를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방어 세력이 없다 보니까 종목들의 급등락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 지금 세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이 밸류 프로그램이 힘을 얻어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외국인 집중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에 대한 비중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움직이는 종목으로 붙으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식음료라든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 시에만 관심을 가지자.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소외됐던 그런 종목군들, 뭐 게임주도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최근 지루하게 횡보세를 보이는 방산주라든지, 또 센치멘탈, 펀드멘탈보다도 센치멘탈 자체가 문제가 생겼던 엔터주라든지, 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여전히 괜찮다. 자, 외국인이 좋아하는 초대형주, 현재 시세가 움직이는 종목군, 그리고 펀드멘탈 문제없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 이렇게 세 개의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